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다음 뉴스는 중국 예. 얘기입니다. 중국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이 타이완 뉴스랑 니케이 아시아 기사인데 예. 중국이 여기 보시면 대만과의 어떤 잠재적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역법, 징역법을 활성화했다. 이쪽은 중국이 대만과의 갈등을 염두하고 병역법을 개정했다. 징병법을 개정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중국이 징병제 규정을 개정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중국은 지금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징병제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징병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은? 사실상 모병제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나 군대 가기 싫은데 너 이리 와 이 자식아, 이거는 없다는 거죠, 중국은? 워낙 가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아. 충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중국 인구가 그렇지, 굉장히 그렇지. 많잖아요. 예.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다 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감당이 거의 안 뭐 되겠구나.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2천만 대군. 네. 2천만 명 정도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네. 그러려면 뭐 국방비도 있고 군 시설도 다 확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사실상 모병제를 하는데 모병제만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모병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역 그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230만 명 정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2년 복무를 하는데요. 2년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저께죠. 5월 1일부터 개정이 된 지금 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퇴역한 은퇴한 군인들을 다시 재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왜요? 은퇴했는데 다시 입대할 수 있다고요? 네. 제대했는데. 제대했는데? 네. 제대하거나 뭐 퇴역한 군인들 뭐도 다시 입대하고 다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뭐 우주, 사이버 같은 어떤 새로운 부분 있죠. 기술 예. 영역에 예. 아주 능통한 그 이프로님이 좋아하시는 이공계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초점을 두는 내용.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 중에 정부가 원하면 이리 와 이 자식아 하면 군대 끌려간다. 이런 그런 법. 근데 끌려간다? 뭐 근데 갈 수 있다? 네, 근데 워낙 그 퇴역군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입대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 부대로 다시 돌아가거나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병장이 재입대한다는 건데 네. 병장쯤 돼야 이제 사실은 좀 싸울만 합니다. 실제로 군 생활 해보면 뭐 좀 알지. 2등병, 1병은 네. 전투 못 보냅니다. 근데 다시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예? 그냥 총 좀 쏠만 하면 제대하니까 네. 아, 이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진짜 전쟁 준비를 하긴 하나 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가장 빠르게 쉽게 징집을 하려면 퇴역 군인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면 200만 명 정도는 쉽게 민방위 확보를 할 수 우리나라 있다는 거예요. 민방위잖아요.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예비군. 민방위는 동네를 지키는 거지. 예비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 퇴역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기술에 익숙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이제 가르치려고 했을 때 새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 가르쳐놨는데 네. 제대하면 아깝지. 맞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대학생을 선발한다. 이 부분은 뭐 인공지능, 로봇공학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군사 장비에 많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을 할 때는 위성 기술도 중요할 거고 드론으로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버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AI를 이용한 뭐 정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이 법을 개정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와, 진짜 전쟁 준비 제대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중국이? 네, 아무래도 와. 지금 전면전에 좀 대비하기 위한 이런 거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막 뭐 최근 들어서 막 갑자기 이러는 건 아니고 2012년부터 우리 완전히 군사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예.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온 거고 뭐 2021년만 해도 아예 뭐 법을 조금 계속 바꿔내가지고 예. 뭐 계속 바꾼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게 초점이고요. 예. 빨리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군대 건설해야 된다고 계속 주창하고 있고. 야. 그리고 사실 이런 게 그나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국 내에서는 그 사회에서 군인에 대한 존경심, 군인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이렇게 높이 사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뭐 지방마다 다르기는 한데 네. 뭐 생활 보조금을 좀 많이 준다든지 뭐 제대. 네, 제대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어예든 소장님이 아직 군에 안 갔다 오셔서 안 갔다 와서 제가 예, 좀 표현이 뭐 미숙합니다. 은퇴, 뭐 퇴역, 뭐 죄송합니다. 퇴역은 거의 이게 아주 나이가 많아가지고 겨울 하는- 이상 달고 그만둘 때 퇴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냥 우리는 제대. 근데 이제 55세 이상의 그런 소집 분도 해제. 다시 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뭐 실시간 채팅창에 공익 2%라고 된 2%는 공익 아닙니다. 예. 어쨌든 공익 느낌인가 봐요. 공익 느낌. 아닙니다. 양국은 동면 팔랑리 그 대함산 부대 예. 21사단 많은 전우들이 저를 기억할 겁니다. 어쨌든 뭐 작년 2021년에도 예. 부사관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뭐 뽑을 수 있게 하자, 전문 인력으로 뽑자 이런 것도 이렇게 개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개정을 하면서 아주 능력 있고 좋은 군인들, 양질의 군인들을 우리가 채우자 하는 거는 사실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현역 군인들이 그만큼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그런 시각도 있네요.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지금 줄고 있고, 아, 그다음에 예전보다? 그래도 고령화가 되니까 모병제라면서요. 아닙니다. 뭐 이거는- 군 입대자가 줄고 있고 뭐 이런 그런 거면 좀 의혹도 더 제기가 뽑으면 있습니다. 되고, 그렇지. 좀 더 입대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건 진짜 전투 준비하는 거 제대한 아니라면 군인들을 데려간다는 건 그건 정말 전투 준비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네. 있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왜 예비군 이런 몇만 대군 뭐 이런 있어서 그게 굉장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군인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군으로 투입 가능한 그런 일종의 이제 5분 대기조들이 쭉 있는 거니까 네. 무서운 거죠, 그게. 음. 2%님 공익 느낌 댓글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 아닙니다. 평소 이미지가 다 공익이네요, 공익. 야, 알겠습니다. 네.